안녕하세요. 화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고유의 땅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독도는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어 있는 두 개로 이루어진 섬입니다. 최근 독도 왜곡에 앞장서는 일본 시마네 현이 일본인이 에도 시대부터 다케시마에서 어업을 했다라고 왜곡했죠. 시마네 현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광고를 집중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에 한국 역사, 문화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를 반박하는 광고를 만들어 일본의 독도 왜곡에 맞섰는데요. 다케시마 자료실, 여름 기획전 개최 중이란 시마네현의 광고 문구를 독도 강치, 시마네현 상시 거짓말 중이라고 바꾼 패러디 광고를 만들었죠. 또 일본 내각이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란 점을 강조해 만든 포스터를 독도가 한국 영토란 설명으로 바꾼 자료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에도 막부는 1695년 강치를 잡던 일본 어민들에게 독도는 조선 땅이니 강치잡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라며 추후 일본은 독도의 이를 기록한 현판까지 내걸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마네현이 해당 광고에서 1905년 독도가 시마네현으로 편입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1905년 시마네현으로 편입은 불법이란 진실을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서경덕 교수는 패러디 광고 마지막 문구에는 앞으로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역사적 진실만 알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며 최근 들어 일본 정부 및 시마네현은 독도에 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왜곡된 사안을 바로 잡아 국내외에 꾸준히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독도는 한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일본과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벌여왔는데요. 일본은 도대체 어떠한 근거들을 가지고 독도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본이 1600년대부터 독도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은 옛날에 한국은 독도가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1600년대부터 울릉도 근처에서 고기잡이를 했다. 독도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가는 길목에 있는 섬이므로 자연스럽게 그곳에 머무르면서 고기잡이하는 곳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먼저 발견했고 실질적으로 일본이 먼저 이용한 일본 땅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1905년 일본 시마네현의 발표를 들고 있는데요. 일본은 독도가 주인이 없는 땅이었고 주인 없는 땅은 먼저 차지한 나라가 소유하는 것이라며 독도를 슬쩍 빼앗아갔습니다. 1905년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빼앗은 해인데요.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현의 땅으로 삼았죠. 시마네현에서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만든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광복 후에 일본이 미국, 영국, 중국 등과 맺은 조약 내용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은 1951년에 미국, 영국, 중국 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요. 이 조약에는 일본이 강제로 빼앗은 우리나라 땅을 돌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에는 독도를 돌려준다는 문구는 따로 없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1910년 이후에 빼앗은 땅만 되돌려주면 되고 독도는 그 이전부터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데요. 연합국은 대일본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로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1947년부터 1950년까지 9차에 걸쳐 만들었습니다. 제1차부터 제5차안까지에는 독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연합국의 제5차 초안이 일본에 알려지자 일본이 당시 일본 정부 고문이었던 시볼트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측의 집요한 로비 결과 제6차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포함되었죠. 하지만 미국에 의해 작성된 이 6차 초안은 연합국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죠. 그래서 미국이 작성한 제7차부터 9차 초안에서는 독도가 모두 삭제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집요히 로비를 하였지만 다행히 다른 연합국들이 미국 제안에 동의해 주지 않아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가 일본 영토로 편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과 더불어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받고 그해 12월 12일에는 국제연합의 승인을 받아 독도는 국제사회의 국제법상으로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은 예로부터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 측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우산도는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거나 가상의 섬이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종실록 지리지, 신중동궁여 지슬람, 동국문헌비고, 만기우람 등 일본의 지도와는 달리 한국의 수많은 정부 관찰문서에 독도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우람 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라고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산국은 삼국시대의 울릉도에 있던 나라를 뜻하죠.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으로 우산도가 독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도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죠. 2005년 일본 옥기섬에서 발견된 안영복 관련 조사보고서인 원로가업병 잔현 조선주 차관 일권지각서에는 안영복이 휴대한 지도에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강원도에 부속된 섬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또한 원로가업병 잔현조선 주차관 지각서 맨 뒷면에는 조선의 팔도에는 강원도 안에 울릉도와 독도가 있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과 달리 옛날에는 지도 제작 기술의 부족으로 고지도 중 독도의 위치나 크기를 명확히 하지 못했으나 한국이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한국의 여러 고지도들에서 모두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이나 어체지로 독도를 이용하였으며,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에도 시대 초기에 도토리번 현도토리현 의논하고 현도토리현 도시 주민이 막부로부터 도해면허 울릉도 조업 허가서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자연스럽게 이용되었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울릉도 저업 허가서인 도해면허는 내국 섬으로 도항하는 경우 전혀 필요가 없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일본은 여러가지 근거를 대며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임을 끊임없이 주장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는 없고 우리나라의 땅인 것이 분명한 증거들은 무척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표기하기도 했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에 대해 항의를 했음에도 시정 요구는 묵살되었죠. 정작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일본인데 말이죠. 일본은 입맛에 맞춰 왜곡된 역사를 전시해 놓기도 하며 마치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듯 일본 전시관을 찾은 한국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여기서 나가 꺼져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너희들 멋대로 우기지 말라며 몇 수십 명이 한국 사람에게 크게 소리치기도 했으며 너네 나라로 돌아가 공군부나 더하라는 말도 했죠. 그리고 현재 일본은 독도가 쌀이 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르고 독도쌀이라는 표기와 빵 표지에도 독도 그림을 붙이고 있죠. 한마디로 독도에 대해 아는 것도 지식도 없으면서 어떻게든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죠. 올해부터는 일본 고등학교의 모든 지리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정부, 학계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는 역사적 사료 연구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적 홍보 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화남에게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더 재밌는 소식과 이야기로 만나요.